신한 천일염의 김민석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이춘규 선수의 장고대국. 미세해진 만큼이나 두 선수의 이 자세도 한쪽으로 더 당겨졌습니다. 일단 김민석 선수가 중앙을 단수 치고 이쪽을 이었는데요. 글쎄요, 이 수도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교환을 하면 이거와 이 한 점은 맛보기였거든요. 지금은 흙이 여기를 먼저 둘 수가 있죠. 이때 젖히는 것은 하나, 꽃을 젖히고 셋, 넷, 먹이 치는 수가 있어서 여섯, 일곱, 흙이 여덟, 끝내기로 괜찮습니다. 저수는 연장책이고요. 김민석 선수가 승리가 눈앞에 보이니까 네. 조금은 손길이 조금은 어긋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는 절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쪽이 이겼는지 참 어렵나요? 네. 일단 집을 다시 천천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드러낸 것까지 포함해서 네 집이 나고요. 시은 6집, 시은 7집. 그리고 이곳을 두게 되면은 마지막 시은 8, 하나, 둘, 셋, 6. 넷, 다섯, 아니 흙집이 70집이 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반대로 100집은요. 근데 100집도 64. 굉장히 미세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흑돌 차례긴 하지만 여기 끊는 끝내기를 제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미세한 승부 같습니다. 정말 반집 승부의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이 선수들 마지막까지 피말리겠는데요. 지금 이쪽을 먼저 공격을 못하면은 또 흙이 먼저 두는 끝내기가 하나씩 정리가 되면은 흙이 좀 마지막.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둘, 셋, 진짜 미세하겠네요. 다섯, 여기는 여섯. 벽이 하나 밀어놨어도 됐는데요. 여덟, 이렇게 젖힐 거라면 하나 밀어놓고 있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한데 그래도 선수를 잡은 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 흙은 이곳을 두고요. 이곳을 먹이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아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차피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이쪽에 대해서 악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흙은 별로 살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 점을 드러내는 게 좀 더 이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결국 마지막 대국이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돼서 걔가 하는데 좀 힘을 많이 내셔야겠어요.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좀 제가 중계할 때는 좀 전투가 화려하게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는 재미도 있고 네. 저도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나올 선수들에게 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전투바둑이 벌어지길 바라고요. 아니 뭐 오히려 이렇게 계산 끝내기 자주 나오면 저도 늘겠죠. 하나하나 더 오히려? 보면은 이제 저도 나중에는 이번 올해 퓨처 세리가 끝날 때쯤이면은 끝내기도 좋아져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선에 올라가셔서 박정환 구단과도 대국하시고. 그거는 그건 큰 꿈이고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실력이 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쪽 끝내기는 흙이 막고 싶진 않아요. 막으면은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이 쳐서 끝내기 하는 게 끝내기에 좀 더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그런데 사실 이쪽을 선수 살리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또 중앙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끝내기여서 제 생각에는 먹이 치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김민석 선수 생각은 이곳을 밀어놓으면 후수지만 흙이 두면은 선수로 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7, 8, 9. 그러니까 이제 선수를 잡는 게 이쪽 끝내기가 김민석 선수가 제 판단보다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는 백이 잡고 이곳을 둘 때 이곳을 먼저 가면은 중앙이 좀 무너지면서 백이 오히려 여기서 약간 집을 나면서 백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이 원래는 흙이 좀 더 난다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백이 먼저 이쪽을 두면 흙은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가 그래도 백의 이쪽도 백의 선수니까요. 약간이라도 백이 좀 더 집이 날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끝내기도 굉장히 커 보이고요. 네. 이런 식의 정리.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클까요? 마지막 하나, 비슷할 것 같네요. 이쪽도 셋, 작진 않거든요. 넷, 다섯. 일단 중앙을 먼저 백이 좀 지우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쪽 끝내기들이 아주 큰 자리는 아니지만 그쪽을 먼저 이 패를 먼저 굴복시키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흑보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받을지 이쪽으로 받을지 혹은 이쪽으로 받을지 먼저 선택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집으로는 이렇게 버티는 게 최고 낫죠. 근데 중앙 쪽이 좀 당할 때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거는 이쪽 나가는 것 때문에 먼저 드러낸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안 해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교환과 이교환, 그러니까 흙이 먼저 이곳을 드러내서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흙이 조금이라도 이득은 이득이거든요. 굳이 백이 먼저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차피 차이가 나봐야 3분의 1쯤 미만의 차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중앙 정리를 이제 백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조금 마지막 궁금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선은 들여다보고요. 흙도 하나 먼저 늘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두지 않았던 것은 혹시 단수쳐 잡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보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좀 파고든 거고요. 여기서 백이 여기까지 이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 게 이으면 이쪽이 다 잡히기 때문에 이곳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놓으면 흙집이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숨어있는 백의 두터움이 확정되는 흙집보다 조금 더 나은 느낌도 있고 정말 미세하긴 할 것 같은데요. 뭐 젖혀 있거나 한 점을 잡아가거나 이런 확실한 끝내기가 아니면요. 뭔가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들어도 참 이해하기가 마지막 힘든 부분인 하나. 것 같아요. 둘, 설명을 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일단은 2점을 잡았습니다. 중앙 먼저 정리를 안 시키네요. 그러니까 중앙도 큰 자리지만 여기도 큰 끝내기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끝내기는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그러면 한 4집 반 정도 되는 끝내기로 보이거든요. 아, 근데 여긴 또 여긴 뭐가 없죠. 뭐 일단은 작지 않은 끝내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중앙을 두지 않고 이쪽을 어차피 흙에 둘 테니까 뭐 이쪽을 끄는 것 같긴 마지막.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 연장책이죠? 이번에도 흙의 시간 연장책 쓸 자리가 조금 있긴 한데 팩감으로는 악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워낙 미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패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반패 싸움의 팩감은 정말 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내기 하나 더 잘하는 게 득이잖아요. 그쵸. 반패 가기 전에 이길 수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이곳을 찔렀다는 얘기는 이곳도 바로 두겠다는 얘기죠. 지금 뭐 바로 착점하지 않는 것은 뭐 시간 연장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것도 바로 둘 겁니다. 지금 이거는 선수 3집짜리거든요. 단순히 선수 3집을 넘어서 전체 대마도 연관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곳을 안 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백이 이쪽 끝내기를 하면 일단은 큰 끝내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위에 3집짜리도 있고 이쪽 끝내기도 비슷한 정도의 끝내기가 있고 또 이쪽 끝내기도 있고 또 여기도 끝내기가 제법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이 있게 되면 이 한 점도 잡혀 있고 여기 한 집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또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끝내기들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한 점이 숨이 붙어 있는 게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가요? 그렇죠. 이곳을 만약에 이게 끊어서 잡힌다면은 이 한 점이 죽어서 그건 확실히 흑승인 것 같은데 지금은 단수쳐서 축이죠. 그러니까 이 돌이 살릴 수 있다는 게 끝내기로 남아있는 건 백인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디 먼저 둬야 할지. 마지막. 하나, 둘, 이쪽을 두고요. 셋, 흙은 넷, 이쪽은 다섯, 항상 이런 식으로 여섯, 정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덟, 아홉. 거기가 있었군요. 제가 못 본 부분이 하나 있었네.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 손을 빼면 이곳을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끊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격이죠. 그러면은 이제 흙이 이쪽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 집은 늘었지만 이곳을 당하면 여기가 2집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못해도 반집은 득을 본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숨은 셋, 끝내기 자리가 있었네요. 다섯, 근데 반집인데 여기가 또 생겨서 여덟, 아홉. 그쪽
빈삼각으로 받았어요. 아, 이쪽이 더 한 집 득이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백이 어차피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그럼 여기가 아까보다 한 집 더 늘었죠. 어차피 그러면 비슷하게 제가 계산했던 거와 아주 흡사하게 똑같이 44집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이 44집, 56집, 58, 59, 60. 그래도 흑집이 70집이 조금 넘거든요. 백이 64집이 나오면은 반집 승리인데요. 백집은 그거보다 좀 더 넘는 것 같아요. 아, 백이 조금이라도 두터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흑은 어차피 이것은 이어야 되고요. 여기를 끝내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64, 65) 아, 정말 미세한데요. 또 조금이라도 백이 좀 더 부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조금이라도 이겨 있는 느낌은 들거든요. 백이 좀 더 좋아 보이지만 정말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고요. 끝내기 순서도 정확해요.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자리가 한 점 살린 데가 중앙 집 자체로는 조금 작지만 나중에 추후에 마지막 하나, 뭐 이쪽에 흙이 왔을 때 셋, 넷, 이렇게 다섯, 돼 여섯, 있다면 일곱, 이쪽이 나중에 치중 여덟. 갔을 때 뭐 폐 모양도 좀 상관이 있고요. 네. 좀 뭔가 복잡하게 걸려 있거든요. 이쪽을 선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흙이 단수치고 이쪽 느는 끝내기가 그렇게 큰가요? 일단은 한 집, 두 집. 여기 또 5집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다음에 백이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라고 되기 때문에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반대로 안 뒀다면 이쪽 끝내기는 흙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바둑이었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제는 흙도 이 마지막. 자리가 제일 커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려서는 일곱. 곳이요. 여덟, 아홉. 한 번 더 시간 연장책 사용합니다. 이제는 시간 연장책 쓸 곳도 없겠는데요. 네, 이제는 뭐 이춘계 선수도 뭐 특별한 자리가 없고요. 확실히 백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흙에 빠지는 끝내기도 크지만 결국 백이 이곳을 살려나오는 끝내기도 작지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여기도 다섯. 4집은 여섯, 됩니다. 일곱, 여덟. 여기까지 5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쪽을 잡았어요. 어차피 밑에는 맛보기란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두는 이곳이 선수가 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저는 백이 이쪽 젖히면은 확실히 백이 이길 것 같습니다. 백이 젖히면 뭐
여전히 미세하겠지만 차이는 좀 더 벌어지는 거죠? 네, 확실히 백의 승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특별한 실수를 한 건 아닌데 역시 계속 차이가 좁혀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백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 느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는 뭐 선수 끝내기고요. 두 선수 모두 판을 골고루 살펴보면서 집도 계산을 해보고 끝내기 자리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일단 끝내기를 둘,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을 일단 네. 젖히는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제쳤죠. 그러면 이곳을 흙이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리고 백이 그냥 이곳을 두고 이곳을 둬도 이곳을 끝내기를 할 때 백이 이쪽까지 맛보기로 하면요.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쪽이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있나요? 네, 여기 뭐 이어서 되는 자리고요. 그러면 44집, 46, 47, 마지막 하나, 48, 쉬운, 쉬운 둘, 셋, 쉬운 넷, 쉬운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쉬운 여덟, 63, 68, 74, 또 거의 흙집이 79집이 나는데요. 아, 정말요. 네, 흙집도 많이 늘었죠. 더 근데 늘었네요. 백집도 많이 늘었어요. 28, 30, 34, 39, 40, 50, 60, 64, 67, 71, 73, 74.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둬서 79집.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정리해서 100이 반집 정도. 마지막 하나, 근데 좀 더 버틸 100이 좀 더 버틸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한 집 다섯, 반 여섯, 정도까지. 여덟. 근데 좀 여기 끝내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00이 먼저 단수를 해놨어도 되는데 아꼈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흙이 역으로 찔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면은 사실 끝내기로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 바둑은 팩감이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좀 둔 건데 중앙도 여기가 적어도 4집 그리고 5집까지 가능한 자리여서 작은 끝내기가 아닙니다. 좀 변하는 근데 흙도 목에 치는 끝내기가 작지 않죠. 여기가 아까 제가 9집을 봤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단수 쳐놨으면 흙이 100이 좀 더 확실히 반집은 아무리 미세해도 반집은 남는 바둑이었거든요. 일단 변화를 이충기 선수가 만든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스코어 58대 42. 그러니까 미세하긴 하지만 100이 조금은 이겨있는 것 마지막.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둘, 저 생각도 셋, 비슷합니다. 굉장히 넷, 미세하긴 하지만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일단 이충규 선수가 여덟. 좀 변수를 만들었어요. 일단 밑에 흑이 먹이치는 끝내기를 하는 순간 요집이 다 공배가 되거든요. 물론 백이 잡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두 집은 납니다만 나중에 여기도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자충의 문제가. 그리고 여기 백돌이 아직 못 살아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상변 쪽 이쪽이 끊어서 차단이 돼 있으면 네. 이곳을 젖혀서 여기를 놓을 때 백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은 이곳을 먹이치고 이런 식으로 두면 비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좀 줄어들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백이 흑이 좀 변수를 만들긴 했습니다. 아까 단수 쳤다면은 백이 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변수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교환을 하나 아껴놓은 것 자체가 뭐 그 수가 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상황이 좀 네. 그렇게 됐네요. 사실 그냥 이곳을 뒀을 때 백이 이쪽 이어뒀어도 똑같아요 집으로는 계산상으로는. 네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김민석 선수가. 지금은 이것을 끊어놓기 좀 아쉽죠. 그냥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끝내기를 했을 때 여기를 치중 가서 끝내기 하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될 수만 있다면은 괜찮죠. 일단 여기 한 집이 없어졌고 여기도 더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있고요. 먹이 칠 때 치중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백이 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끝났어요. 약간은 좀 아쉬운 교환인데요. 그걸 두지 않아도 흑이 바로 연결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선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좀 노련미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가 굳이 두지 않을 자리를 먼저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보류해도 충분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 이것을 끊어놓지 않는다고 해도 흑이 둬서 득이 되려면 이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 한 집짜리 끝내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자리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이곳이 안 끊어져 있을 때는 백의 끝내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뛰어서 두면은 이쪽을 뛰게 되면은 마지막 그러니까 뭐 흑은 이쪽 먹이치는 끝내기가 가장 크니까 둘 때 셋, 백이 이런 식으로 넷, 뛰면요. 다섯, 여기가 이쪽으로 이으면은 한 점을 잡고요. 네, 여기를 패를 걸어서 선수로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흑은 이곳을 뛰었을 때 흑이 여기 이쪽으로 뛰었을 때 흑은 이쪽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흐름에서 여기는 굉장히 이쪽 대마도 관련이 있어서 작은 네. 자리가 아니거든요. 느낌이 다르네요. 한 집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도 또 나중에 놓고 드러내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정말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단수 쳐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흑이 먼저 두고 싶은 자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 먼저 두고 싶은 자리가 아니었다는 게 셋, 넷,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섯. 하지만 여전히 승부 예측은 백승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돌바람이 봤을 때는 좀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백집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중앙에서 어찌 됐든 백 한 점이 살려 나온 거는 5집짜리가 끝내기가 됐어요. 하나, 어쨌든 하변에서 아무리 득을 봐도 5집은 셋, 득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섯, 그래도 여섯, 여전히 이충규 일곱, 선수가 여덟,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돌바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네, 숫자도 그렇지만 여전히 미세해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먹이친 수의 의미는 이제 이쪽을 이으면요. 이쪽이 그냥 한 집이 안 나 있는 모양이잖아요. 뭐 집으로는 났지만 이 돌 전체 대마로 놓으면 따로 집이 난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먹여치고 여기를 젖혀 이으면 여전히 100은 물러나야 돼요. 그럼 여기가 6집, 8집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100이 단수 쳤다고 치면은 13집, 그러니까 5집을 지금 당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 중앙에서 번만큼 하나, 그대로 당한 겁니다. 네. 셋, 넷, 하변도 다섯, 참 여섯, 큰 끝내기네요. 근데 달라진 부분은 역시 아까 이쪽에 집을 지어도 역시 100이 나중에 끝내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100 입장에서 좀 아쉽고요. 또 이쪽으로 때린 판단은 이제 이곳을 먹이칠 때 이쪽으로 있겠다 라는 얘기 같네요. 그러면은 9집 똑같이 한 집이 100이 한 집 늘었거든요. 9집. 여기는 서로에 한 번씩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집으로 셀 수 없습니다. 때린 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춘규 선수 마음에서는 이걸 먹이치고 때릴 때 이게 다 돼 있으면 이제 먹이칠 때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뭐 다시 100이 괜찮아지겠지만 지금은 100이 뭐 이쪽을 둬도 비슷하겠네요. 네. 야, 이쪽을 두는 게 얼핏 보기에는 한 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쪽이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근데 이거 둘 때 이걸 젖히는 수가 좀 복잡한 설명이긴 한데 네. 나중에 놓고 때리는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나중에 다 공배가 채워졌을 때 이거를 단수치고 마지막 여기를 또 단수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100이 다섯, 잡아야 되는데 이건 여섯, 8집 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얼핏 보기 한 집이 늘어난 것 같지만 이쪽을 두는 것은 별로 집이 늘어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곳을 두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쪽은 당해져 있다고 봐도 일단 6, 8, 9집이 났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5집 차이가 났으니까 뭐 100이 한 집을 든 거긴 한데 문제는 선수를 뺏겼어요. 끝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정말 머리가 아픈데요. 그쪽으로 손이 가나요? 가는데요. 지금 김민석 선수의 표정을 봐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네. 그 표정이거든요. 괴로워 보여요. 그러면서 참 AI가 부럽네요. 왜요? 뭐 계산 저절로 나오잖아요. 일단은 흑집도 많이 줄어들어서 72, 73집 마지막. 정도. 하나, 근데 둘, 셋, 집도 5, 6, 7, 8, 9. 그러니까 거기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끝내기가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으면서 점수 차이가 더 나는데요? 100이 이곳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흑집이 그러니까 100이 2집이 늘어난 거고요. 정말 일단 마무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있나요? 그러니까 끝내기의 순서의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세는 것은 흙이 약간 끝내기에서 좀 이득을 보는 쉽게 정리하는 수법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 이러고도 흙이 졌으면 흙이 이기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선수 끝내기 전에 다 됐다고 감안하면 45, 46, 47, 52, 64, 76집이고요. 이렇게 끝내기를 당하게 되면은 역전인가요? 네. 이렇게 백이 당하면 지고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두지 않고 마지막. 이곳을 하나, 뒀습니다. 둘, 셋, 넷. 이건 제 계산과 이미 그냥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다 셋, 뒀네요. 넷, 그렇죠. 이렇게 다섯, 뭐 쉽게 정리하면은 일곱. 바둑이 끝났죠. 45, 47, 48, 52, 48. 100집은 75집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백이 반집을 이기네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렇게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백이 이긴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이춘규 선수가 잘 쫓아왔지만 반집 네, 반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한테 좀 긍정적으로 본 거는 이것을 두고 받아줬을 때 결국 나중에 백이 하나 더 받아내는 것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바둑을 흑이 역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그냥 정말 쉽게 끝내긴 했거든요. 이런 데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쉽게 계산을 했는데도 백이 반집을 이겼다는 것은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도 백이 지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스코어는 좀 다르네요. 다릅니다. 마지막. 51대 49. 둘, 그 전에 셋, 넷, 58대 다섯, 42 여섯, 정도까지도 벌어졌었거든요. 여덟. 도대체 이 과정 중에서 백이 뭘 잘못 뒀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다시 이번에는 역전입니다. 제가 뭐 계산이 잘못됐거나 뭐 크게 좋은 끝내기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돌바람이 말하기로는 승부가 흑에게 넘어왔다라고 점수로 보여주는 데는 돼요. 제가 한 집을 좀 잘못 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험했습니다. 뭐 지금 뭐 시간패 당하면 여기 이렇게 쉽게 두죠. 거기가 나중에 여기를 약간의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모양이 좀 재밌기는 한 게 하변이요. 네, 하변이 여기가 여길 뒀을 때 백이 여길 나중에 끝내기 다 공배를 외우기 전에 이곳에 이어놓으면요. 여길 둘 때 여기 두는 수가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백이 나중에 가해수를 해야 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떤 수가 있길래 점수는 흑이 59로 1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때린 부분에 대한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계속 드러낸 걸로 사석을 셌기 맞습니다. 때문에 하나, 지금 현재 사석은 셋, 흙이 4개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과연 두 선수는 지금의 형세를 어떻게 여섯,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순간이고요. 자, 차근차근 끝내기 개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스코어는 40대 60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9집이냐 8집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바람 여기가 하나 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활로 그러니까 인해서 아니면 이쪽에 제가 모르는 끝내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한 진행인 것 같고요. 이쪽에서 끝내기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쪽은 다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도 맛보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45 대 55. 마지막. 하나, 둘, 셋, 제가 뭔가 넷, 세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그럴까요? 되면은 네, 이 여덟, 반집을 잇겠네. 9집이 나든. 근데 8집이 나든요. 찝어서 끝내기를 했어요. 이 건은 왜 먼저 젖히지 않죠? 젖혔으면 여기가 세 집밖에 안 나는 자리였는데 지금 이곳을 찝은 것은 약간 이상한 끝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도 역시 오랜 시간 대우를 하면서 약간 집중력이 좀 흔들리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대국이 시작된 지 4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충분히 체력적 한계가 올 시간인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마지막.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된다면은 아홉. 흑의 반집 승리인가요? 지금 드러낸 사석이 흑이 3개, 4개. 아니요, 밑에 수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산과 끝내기가 자꾸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흑이 좀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좌우기도 백이 먼저 젖혀갔고요. 일단 이제는 흑도 2집짜리 끝내기를 해야 됩니다. 이쪽은 다 선수 끝내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요치는 수로 밑에는 수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먹여친 수만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것은 둘 필요가 없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백이 이어도 똑같다고 판단한 것 같긴 한데요. 느낌은 다시 백이 이겼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잇는 끝내기는 지금 흑의 사석이 3개가 많거든요. 근데 이쪽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이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 흑이 끝내기에서 일단 이곳을 젖히지 않고 찝고 고친 수는 이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내기를 안 한 것도 이상했어요. 근데 참 답답하시죠? 저의 개가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헷갈리는 지경인데 자신 있게 지경인데요. 해주세요. 참 새도 헷갈리네요. 아, 이 밖에서 보는 저희도 이렇게 헷갈린데 대국자들은 오죽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바람의 스코어가 50대 50으로 거의 맞춰졌었는데요. 정말 미세합니다. 저는 백이 이겼다는 계산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백이 확실히 이겼어요. 뭔가 돌바람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 지금 끝내기에서 흑은 아주 이상했어요. 둘, 그러니까 셋, 미세한 승부에서 흑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절대 다섯. 흑이 이기는 길은 아, 없습니다. 지금은 네. 백이 이겼어요. 반집도 아닌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돌바람의 변화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씩 이상한 그림을 보여줄 때도 있기 때문에요. 이 점수를 맹신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 돌바람 인공지능 마지막 상당한 하나, 실력을 갖고 둘, 있는 것은 셋. 확실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지금 흑이 둘 자리는 다 선수 한 집짜리 끝내기들밖에 없으니까 이곳을 두고요. 이것을 단수치고 맞고요. 이곳을 받고 받는 것까지는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곳을 이으면 그냥 바둑이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여기가 45, 50, 54, 62집에 하나, 타석이 3개가 많으니까 둘, 65집이거든요. 네, 넷, 8, 다섯, 12, 여섯. 15, 20, 31, 34, 38, 60집. 한 집 반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돌바람이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이 한 집 반은 확실히 이겼어요. 네. 백은 60집, 흑은 65집. 반면 5집 차이가 예상되는데요.
네, 아까 흑이 이겼던 지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곳을 여기서 적어도 이곳을 찝고 호구 쳐서 한 집은 손해 봤거든요. 이곳을 젖히고 단수 쳐서 끝내기를 했다면 여기가 한 집이 줄어들고 이쪽 끝내기는 어차피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집을 손해 봤고 또 흑이 이쪽을 드러내면서 이쪽 끝내기를 당한 게 또 한 집 손해. 그러니까 네. 두 집을 손해를 봐서 한 집 반을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규 선수가 쫓아가서 역전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선수가 중앙에서 한 칸을 뛰고 이쪽 끝내기가 조금 이상해서 역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건 돌바람이 수치랑 저랑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그러게요. 약간 당황을 하긴 했는데요. 뭔가 역전을 했다 싶었을 때에는 백이 좋게 나왔었고 네, 지금 실수를 했다고 봤을 때에는 또 흑이 좋게 나왔었고요. 지금 5대5가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네, 한 집 반은 확실히 백이 이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계산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네요. 머리가 그래도 뭔가 있나요? 나중에 흑이 네. 이곳을 뛰는 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받아주면요. 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교환되는 것만으로 여기가 7집밖에 안 납니다. 2번을 놔야 돼요, 백이. 그게 싫다고 이곳을 뛰었을 때 이곳을 뒀다가는 여기를 먹이쳐서. 이거 큰일 나는 거 네, 이건 수가 나죠. 아닌가요? 이거는 뭐 대형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집짜리 끝내기예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수를 본다면 반집입니다. 100 반집승 같은데요. 그럼 이춘규 선수가 끝내기에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눈에 보이는 끝내기 실수를 쟤는 2개를 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이 아쉽겠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바둑이 역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확실히 김민석 선수가 좋았는데 끝내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앙에 이곳을 밀고 들어간 수는 확실히 실수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쪽에서 중앙 쪽 끝내기가 굳이 뭘 안 해도 되는 자리를 자꾸 건드리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확실히 역전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춘규 선수가 나중에 칸따는 혹시 패로 버틸까봐 좀 그게 우려스러웠을까요? 이쪽을 그냥 찝은 거는 확실히 아까운 끝내기였거든요. 왜냐면 이쪽으로 둬도 나중에 마늘목 끝내기도 가능했고 뭔가 끝내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그리고 이쪽을 놓친 것도 아까웠고요. 이춘규 선수가 막판에 끝내기에서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네. 마지막 역전을 해놓고 다시 또 둘, 승리를 돌려줬습니다. 정말 힘들게 쫓아왔었는데요. 김민석 선수가 그 수를 한 칸 뛰는 수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패를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때 돌바람 예측에 다시 흑이 하변에 수가 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런 술기 착오가 있다면은 이게 되는데 지금은 반패도 백이 이겨요. 택감이 백이 더 많습니다. 이바둑은 여전히 백이 이겼는데 스코어는 뭐죠? 제가 또 잘못했나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슬슬 겁이 나는데요. 오늘 안영준 프로와 돌바람 인공지능 둘 중 한쪽은 힘든 대결이네요. 근데 이바둑은 백이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패를 져야 백 반집승이고요. 네. 패를 이기면 한 집 반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유 있게 나와야 하는 점수. 지금은 사실은 9대1 혹은 99.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역전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받고 나면 뭐 더 이상의 변수가 없는데 이러다 흑이 이기면 뭐 저의 그 부족한 계산력을 탓해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는 동기가 있어요. 지금 이춘규 선수의 표정이 동기거든요. 아, 그쵸. 대국자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백이 이겼고요. 네. 흑이 이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 집반이라면 끝내기에서 흑이 실수를 했어요. 네, 패도 물러섰습니다. 이춘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만한 대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리한 바둑을 다 쫓아가서 역전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조금 미스가 나왔거든요. 역시 백이 마지막 공백을 메우죠. 이건 한 집반입니다. 4시간 10분이 넘는 이 혈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진짜 저는 퓨처스 리그 이제 스튜디오에서 두는 선수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좀 시원한 전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끝날 때 되니까 안색 차이가 많이 나요. 저 두 번째 판 끝날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 이 바둑이 김민석 선수가 좀 후반부에 좀 아쉽긴 했지만 참 28집 대 23집, 5집이죠. 백이 한 집반을 이겼습니다. 네. 자, 한 집 반 차이가 나는 대국이었습니다. 이춘규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아쉬워할 만합니다. 분명 끝내기 때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기회를 놓치면서 승부는 김민석 선수에게 갔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이춘규 선수한테는 천적이네요. 비공식 대결까지 합한다면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팀 경기 팀 승부 신한 천일염이 3대 0으로 거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바둑리그에서는 신한 천일염 팀이 포스코 캠텍 팀에게 5대 0으로 패를 안았었는데 퓨처스 리그에서는 3대 0으로 또 되갚아줬습니다. 1군의 패배를 좀 2군에서 갚아준 셈이 됐는데요. 네. 오늘 사실 입단 초년병 선수들이죠. 3명 다 이제 입단이 2년 최고 많이 된 선수가 2017년 입단이니까요. 네. 정말 초년병들이 큰 힘을 냈습니다. 자, 오늘도 신한팀에서는 첫 승을 거둔 이 퓨처스 바둑리그 데뷔전에서 첫 승을 거둔 선수들도 있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4경기는 신한 천일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